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 이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둘이서 진행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돌비님이 일 때문에 바쁜 분이에요. 사실 그분이 바쁜 분인데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앉혀 젊은이들을 만나는 네, 그러고 이 있습니다. 때문에. 네. 자, 이제는 뭐 입추 지나서 처서까지 이제 네. 좀 지났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해져서 정말 살만합니다. 예, 막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또 가을에 또 단풍 놀이가 또 절정에 이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배우리 선생님 모시고 저 백두대간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선생님 이제 더위가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시죠? 더위가 막을 내린 것 같고 네. 때쯤 되면은 사람들은 먼저 어디로 나갈까? 이래. 그렇죠. 주말에도 예. 아주 가기 좋아졌고. 네. 단풍 생각하면은 네. 설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단풍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내장산이야, 내장산, 설악산이야, 설악산. 네. 어디산이야, 뭐 이럴 텐데. 그래도 단풍하면 설악산이지. 그래서 그렇죠? 뭐 설악산 단풍이 그래도 최고인가 최고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설악산 쪽을 가면은 괜찮은데 이제 넘어가는 고개가 네. 네. 아주 큰 고개가 바로 대관령 아니에요. 대관령. 서울에서 가다 보면은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그렇죠. 지금도 대관령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동 고속도로로 가잖아요. 네네. 영동 고속도로로 가다 보면 작은 고개를 몇 번 넘어요. 네. 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큰 고개를 하나 넘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죠. 이제 그걸 넘으면 이제 강릉 땅이 되니까 네. 그걸 넘는 게 바로 대관령인데 네. 상당히 그래도 고개 높이가 높아요. 네. 네.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대관령을 그렇게 넘어 다니지는 않고 그냥 네. 네. 불로 터널로 나가버리고 터널로. 마는데 네.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대단히 이 대관령을 가지고 무서워했나 봐요. 아우 저희도 어릴 때 저기 차로 넘어가는데 고속버스 넘어갈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저도 그 생각이 났는데요. 네. 왜 꼬불꼬불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게 멀미 귀도 멍해지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고갯길을 내는 데는 이렇게 직선으로는 안 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면은 고개 높이가 완만해지거든. 그렇죠. 그렇죠. 좀 예. 덜 힘들게, 덜 힘들게. 올라가려고. 그런데다가도 이 대관령 자체는 워낙 골짜기가 많고 높으니까 그렇게 꼬불꼬불 낸 거죠.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게 넓힌 게 그때까지는 그래도 대관령의 그 모습이었는데 옛날에는 아주 좁았답니다. 차도 못 다니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그걸 제법 그래도 차가 다니게끔 높인 게 그게 그리 일제 시대 말기에 와서 넓혔어요. 네. 대관령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그 대관령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네. 바다가 보여요. 저는 바다가 거기서, 보이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본 기억이 예. 잘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보여요. 보이고요. 바다가 보이고요. 그렇군요. 또 그 아래 큰 고을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네. 바로 강릉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고개마루에 겨우 올라가지고 푸른 바다가 보이면요. 네. 이제 내가 세상 끝에 왔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대관령은 고개의 상징이지. 그렇죠? 아주 네.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입에 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대관령 하는데 강릉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건 좀 지웠으면 좋겠더라. 어떤? 뭐냐 하면은 대관령의 유래를 써놨어요. 네. 써놨는데 고개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떼굴떼굴 구른대요. 떼굴떼굴 거기서 네, 하는 말로. 그래서 대굴대굴 굴려서 그래서 대굴령이라고 대관령이래. 했다고. 그건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 제발 듣고 그거 좀 지워줬으면 좋겠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건 어디에 나오지도 않고요. 네. 누군가 한마디 한 게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재밌으니까 목적은 아마 그냥 얘기를 아이들에게 좀 너무 아마 심하게 재밌는 했네요. 얘기를 그런데 했나 봐요. 그런 얘기로 그냥 나오는 건 괜찮은데 네. 네. 그걸 홈페이지까지 공식적으로 그게 대관령은 이래서 나왔노라 하면 그건 안 되지. 네, 그렇죠. 그 어디 문헌에도 그런 건 없고. 네. 네. 아니 대굴대굴 굴르는 거 대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게요. 아무리 진짜. 생각해도 없잖아요. 그럼 대굴대굴 구르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대굴령이라고 그랬으면 모르겠네. 대관령이라고 그런 대굴령. 대굴. 머리통에 네. 대관령이라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 아우. 그러게요. 대굴령이라고 음. 근데 대굴령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아직도 그게 남아 돌아요. 아, 예. 근데 그렇게 와전시키면 안 되고 네. 원래는 대관령이라는 말은 사실은 첩어죠. 네. 첩어죠. 원래는 대령이죠. 대령, 예. 대령. 아니면 그냥 큰고개. 대관. 대관. 뭐. 네, 둘 중에 그래야 하나 써야 되는지 되는데. 관도 그렇군요. 고개고 령도 령도 고개인데 고개고. 이걸 합해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처가하면 되는데 처갓집, 네. 고목하면 되는데 고목나무 하듯이 네, 네. 첩어로 우리가 불려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좀 대관령 가지고서 이제 얘기들 말할 때는 제발 좀 이 원래에 나왔던 그 이름 그렇게 높아가지고서 나왔던 그 이름을 가지고 네.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진고개라고 있어요. 진고개. 아, 네. 근데 가까워요. 네. 아, 근데 그게- 대관령에서. 예. 사실은 이 옛날 사람들은요 진고개를 넘었는지 대관령을 넘었는지 생각 안 해요. 막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사실은 진고개도 그게 대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진이 기인의 국외엄마가 아. 되는 진. 거니까. 예. 아. 진고개죠. 이때는 질다의 그 예. 진이 아니네요. 진고개가 아니고 진고개. 진고개, 긴 아주 고개. 긴 고개. 긴 고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건 대관령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갈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백두대간을 저 철령 쪽에서 내가 철령을 많이 얘기하는데 철령이 그 원산 부근에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네. 바로 이제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에서 쪽쪽쪽쪽쪽 내려가면 이제 향로봉 거쳐서 오대산 가거든요. 네. 오대산 이렇게 가지고 쭉 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진부령이 있어요. 진부령. 네네. 네. 근데 진부령은 이 대관령보다 사실 더 북쪽이 그렇죠. 있죠 이게요. 네, 네. 진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진 자체도 사실은 긴 거죠. 진불이. 네. 아. 예. 불이는 이게 불 속에 이제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인데 진부령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남쪽에 보면 그 한계령이라고 한계령. 예. 그 고개는 더 험하죠. 네, 험하기로 예. 유명하죠. 그리고 많이 안 넘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이제 구룡령이라고 그래요. 구룡령이나 백봉령 같은 건 별로 안 넘어가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강릉 땅이 아니고 남쪽 땅으로 되니까 그리 넘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관령 고개에도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화전민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농사를 질 만한 데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초목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그걸 거름 삼아서 농사를 짓거든요. 네. 그러면 한 해 농사는 지어 먹어요, 그게. 네. 그러다가 한 해 농사 지어 먹으면 그다음엔 또 못 지어 먹어요. 그 거름질을 바로는 다 못하죠. 빨아먹는지. 네, 네. 그래서 또 딴 데로 옮긴다고. 네, 옮겨. 그래서 그 화전민들은 계속 개간을 해가면서 이렇게. 개간을 해가면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여기도 그런 장소의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거 비슷하지만은 옥수수 또는 뭐 송이버섯 네. 이런 걸 키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많아요. 여기에. 그리고 집을 짓면은 우리가 기와장을 얹어서 집을 짓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도시에서 짓는 방식이고 네. 산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갖다 얹어가지고 지붕 만들고 기둥 만드는 거예요. 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가 안 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붕 위에다 뭘 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짚이 있을까요? 짚이 없어요. 그럼 수수깡?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가져가는데 수수깡은 돌 날아가 버리고. 맞네요. 강원도 쪽에는 무슨 넓은 너와집? 돌- 예, 전파남이라는 네. 너와집 돌- 얘기하시니까 네. 바로 그 너와집을 얘기하는데 네. 너와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 나무 너와집이 있고 예. 네. 예. 하나는 돌 아. 너와집이 네. 있는 거예요. 근데 돌 너와집은 그게 조금 이제 그 나무 너와집보다 그건 해마다 갈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나무 너와집은 이런 건 한 10년, 20년만 갈아 없어요. 다 썩어버리니까. 썩으니까. 예. 네. 근데 돌 너와집은
견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수송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착착착착 결이 져가지고 납작납작해요. 네. 그게 전파남이에요. 전파남. 전파남. 음. 거무튀튀하지. 그 색깔이. 예. 그럼 그 지붕에다가 이제 포개 얹는 거지. 음. 그러면 이제 돌로와집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관령 마루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대관령에서 주목할 게 뭔가요? 고냉지 고냉지 농사죠. 농사. 네, 네. 예. 그거 뭐, 고냉지 농사는 뭐 누구나 다 알죠. 예, 어릴 때 그-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냉지 실험장이 아마 제일 먼저 거기 생겼을 거요. 네. 그래서 고냉지를 실험하는데 이 평지에서는 안 되는 그런 농산물을 거기서는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씨를 가지고 이 평지에서 심으면 죽어요. 어. 얘들은 찬 데서 자라요. 음. 그게 고냉지 채소 같은 거, 고냉지 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특수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이 평지에서 나는 것보다 영양가가 좋다고들 많이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대관령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뭐 한 번 가본 게 아니라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은 초목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특히 뭐죠? 억새, 네. 억새가 많잖아요. 네. 아, 그래서 저는 내려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 보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휴게소에 내린 기억은 나는데 그 이상으로 그렇죠. 뭘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서요. 네. 꼭 가볼 곳이 하나가 뭐냐면 양떼 목장이 하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정말 휴게소에서 그냥 핫바만 사 먹고 오뎅. 거기는 오뎅이라네. 어묵. 어머. 어묵 하나 사 먹고. 거기서 조금 움직여야죠. 아, 그래야 되는데 이제 네. 버스 이거 빨리 와야 빨리 와야 되니까. 되고. 근데 사실은 양떼 목장을 한번 돌아볼 만하거든요. 네. 풀도 자기가 손수 조복에 돼 있고 나도 한 바퀴 돌아서 그거 체험을 했는데 네. 재밌어요. 자기가 주는 풀을 양떼들이 받아 받아 먹는 거. 모습을 네. 보면은 그렇게 귀엽고 아 내가 죽는 먹이도 잘 먹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한철 비워놨다가 그러다가 겨울에 그걸 또 말려서 주고 네. 그러잖아요. 여기가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벌써 서리가 내려요. 네. 이게 대관령 꼭대기만큼은 그래. 그래서 거기가 얼마 안 되는 봉평 네. 봉평. 있고 또 그 동계올림픽이 열려 있는 평창. 평창. 평창에 뭐죠? 그 용평 네. 아, 예, 네. 이런 데가 옆에. 네. 그 산지가 거기가 눈이 별로 안 녹으니까 그 동계올림픽을 그렇죠. 거기서 하는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창하고 강릉은 완전히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기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네. 강릉을 내려오면 일단 한참 그러면 이제 딴 나라 가야죠. 같아요. 예, 예. 강릉을 내려오면요, 네. 강릉 쪽으로 내려오면 딴 나라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이쪽에 올라갔다가 강릉 쪽에 내려가면은 어느 한편은 눈이 있고 어느 한편은 눈이 없고 이런 모습이고요. 예. 어느 한편에서는 바람이 덜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바람이 세고 네. 이렇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기후로 보면은 부딪히고 그러면 산에 네. 부딪히고 그러면 얘가 머물다가 그냥 비를 내려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영동 영서를 갈라서 일기예보를 하는 이유 네, 네. 네. 바로 이 백두대간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쵸. 거기서 이제 바람이나 구름이 그렇죠.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못 네, 작용을 못 넘어가느냐. 넘어가느냐. 그렇죠. 구름이 바로 네. 바로 산 아래 있으니까. 도리어. 아니 나는요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구름을 본 게 아니라 안개를 봤는데 예. 네. 이제 밑에가 안개가 있는 거예요. 아래서 보니까 그게 구름이더라고. 그렇죠. 아. 그렇게 못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본 게 그게 구름이 아니고 위에서 볼 때는 그게 안개처럼 보이는데 네. 다 그게 수증기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네. 수증기 그 알갱이들이 떠 있는 건데 그렇죠. 꼭대기에서는 아래로 보이고 네, 네. 아래쪽에서는 위를 보니까 그게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그런 장소죠 이게요. 그럼 선생님 그 대관령을 예전에는 그냥 그 옆에 있던 진곡에 네. 그 이름으로도 부른 적이 있었던 그렇죠. 걸까요? 그렇게 어떻게 봐야 됐을까요? 되고요. 네. 단순하게 그냥 큰 고개인 거예요. 음. 뭐 이름을 넣어서 붙인 게 아니고 네. 그냥 큰 고개예요. 큰 고개이다 보니까 대령이에요. 대령. 큰 고개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대치라고도 그러고 이제 많이 그러긴 하는데 네. 큰 고개는 되게 치를 안 붙이거든.
그렇죠. 령을 붙이거든요. 네. 대개 백두대간에는 그래서 령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아래 내려오면 재나 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 독자가 이제 문의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 왔는데 저기 있어요. 치, 재, 령, 고개 이 의미가 어떻게 차이가 다르냐고 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통틀어서 얘기할 수는 딱 하나의 단어. 그거는 고개이죠. 고개 속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포함되는 거죠. 거다. 령도, 치도, 재도 뭐 이런 게 아, 다 고개 속에 들어가는 고개의 거죠. 여러 종류. 영류로. 네. 그러니까 고개는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 후부 요소로도 붙이기도 해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개 땅 이름을 보면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로 나눠집니다. 네. 앞에 붙고 뒤에 붙고. 그렇죠. 네. 앞에 붙는 게 알맹이고 네. 네. 뒤에 붙는 거는 평상적으로 다른 거하고 붙는 네. 게 붙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고개 하면 큰 자체가 전부 요소야. 네. 고개 자체 하면은 이게 이제 후부 요소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니요 고개 하면은 이건 전부 요소도 쓸 수 있고 네. 후부 요소도 쓸 수 있어요. 왜? 너 고개 넘어왔니? 이거 쓸 수 있는 말이야. 네. 근데 너는 진고개 넘어왔니? 이것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후부 요소로도 쓰이고 이제 전부 요소로도 네. 쓰인 거 아니. 근데 령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뒤에만 령. 붙을 것 그렇죠. 네. 후부 요소에밖에 쓸 수가 없어요. 네. 네. 너 령 넘어왔니? 이러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그 영 자체는 주로 후부 요소였어요. 더러는 문헌에서는 영이 전부 요소로 써가지고 영 넘어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네. 네. 문장이 더러더러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이 령 자체는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치는 어떨까요? 우리가 대치할 때 치 네. 이런 거거든요. 또 뒤에만 붙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그 앞에 우둔치 붙는 거- 뭐 이런 네. 거예요. 네, 우금 네. 이것도 치. 거의 다 네, 후부 요소로 뭐 붙어요. 네. 치. 요게 다른데 요거는 작아. 작은 치는 거. 작아. 치는 좀 작은 거. 치는 작아. 네. 그다음에 이제 재가 있는데 네. 네. 재도 고개와 마찬가지로 전부 제너머. 요소, 네. 후부 요소 네. 다 쓸 수가 네. 있어요. 네. 이게요. 그래서 재 넘어 사례긴 밭을 네, 네. 언제 가야 하는 이 식으로 예, 예. 그냥 재 자체가 그냥 명사로서 쓰이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한재 무슨 재 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후부 요소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고개면 고개 하나로 붙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붙는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러면 네. 선생님 그 고개가 전체를 통칭하는 아우르는 그런 그렇죠. 말이면 그렇죠. 그 크기에 따라서 뭐 네. 령이나 치나 재나 이런 거를 쓴다고 순서대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씩. 고개는 뭐 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없이 붙어요. 무조건 고개고. 네. 무조건 고개거든요. 네. 근데 령 자체는 이거 굉장히 되게 큰 고개 큰 고개를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 작은 데 있는데 고개를 가지고서 무슨 영자 붙이는 일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령 중에서도 어떤 구실을 하느냐에 따라서 령이 글자가 바뀌어요. 그때는 무슨 글자로 바뀌냐면 관으로 바뀝니다. 아, 관. 관으로도. 관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관 자체가 고개이면서 이거는 군사적 요지예요. 아, 관 자체는. 그래서 거기를 통과를 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병사들의 점검을 받고 네. 넘어가야 돼요. 음. 이런 데가 대개 관이에요. 네.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 네. 때 세제를 넘는데 네. 예, 예. 그게 문경 세제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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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아무나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예. 관문을 두겠지. 그 조관 그렇죠. 조령관. 조령관. 예. 조령관. 그래서 조령관을 딱 두는데 거기서 이제 예, 점검을 거기서부터 이제 하고. 붙는 거예요. 어. 그러면 조령관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사실 영도 고개지만은 네. 그건 관다는 조금 지킨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지. 이 관자가요. 한자로 무슨 관자냐 하면은 빗장관이라고 빗장관자. 하네. 빗장관. 아. 그럼 이제 대관령의 그 관자도 빗장관자. 그렇죠.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령이라고도 하지만은 대관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지. 이게 네. 그리고 철령이라고도 하고 철령관이라고도 그런단 아, 말이에요. 철령관. 철령. 철령관이라는 게. 네. 근데 이건 철령관은
우리나라 사람은 대관령을 더 잘 알지 천룡관을 더 잘 알지 않아요. 예. 네. 원산 쪽에 천룡관인데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문헌마다 천룡관이야. 아. 엄청나게 천룡 얘기가 많아. 뭐 천룡을 넘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전부 천룡이야.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북부와 남부로 갈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천룡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관 북쪽이야 서쪽이야 이렇게 되죠. 네. 그럼 관 서쪽에 되면 그건 관서. 관서지방. 그래서 우리가 영서지방 하면 거기를 안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네. 강원도의 이쪽 평창 쪽을 가르치는 거지. 네, 네. 관서하면은 그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 자체는 북쪽에서 더 많이 썼죠. 네. 그게. 그리고 그리고- 관서라는 건 결국 천령관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을, 붙여온 건데 뜻하는 거기에서 거고. 북쪽을 뭐라 그러면 관북이라고 관북. 그러죠. 관북. 네. 그래서 네, 관북 지방은 지방. 한경도 지방을 네,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주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뭐 여진족, 뭐 말갈족, 네. 이런 거란족 이런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거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대개 살던 주거지가 어디냐면은 천령과 다 북쪽에. 네. 그래서 웬만할 때는 여기서 쫓아내거나 그럴 땐 천령과 북쪽으로만 쫓아내면 외세를 남의 땅으로 물려낸 갔다.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그 백두대간을 거의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타 거기 올라가는 이름을 건데. 화끈하게 좀 얘기를 한 것 네, 같으네요. 대관령. 근데 잠깐 제가 네. 그냥 네, 네, 그냥 네.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궁금한. 조령관, 천령관 이랬는데 대관령만 대관령 이렇게 뒤집어져 있네요, 그죠? 백두대관 중에서 네, 관자가 붙은 거는 이 저 천룡관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네, 이 저 대관령, 조령관. 조령관하고 근데 그 조령 그건 조령 관은 그거는 빼고 관문 자체를 네, 얘기를 하는 네. 거고 아, 네, 대관령에 여기밖에 없는 여기밖에 거예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관 자체가 사실은 고개라는 의미로 우리가 가지고 해석을 있는데. 가지고 있다는 건 네. 알고 지나가야 네, 되고 네. 누구는 이게 대관 자체가 무슨 딱 떨어뜨려 가지고서 장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 네. 아니다 얘기지. 아니라는 그냥 게 큰 뒤집어져 고개의 의미다 있어서 이거죠. 그런. 네. 그러니까 대관령 령은 괜히 들어간 거야. 첩어죠. 네. 네, 그렇게 됐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옆에 있는 진고개와 이제 진고개와 혼동을 같은, 하고 그렇게 네. 되게 돼 있죠. 예. 라는 걸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자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한국어 한자 외국어 우리 세상 안전 크게 해친다네. 자동 제세 동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기. 지켜갈 우리 시대.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서리. 참말 글서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서리. 참말 글서리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서리. 참말 글서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서리. 참말 글서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구였습니다.